아, 1번은 뭐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연립했을 때 판별식 때 0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고3 때까지 계속 대입하는 애들만 있는데 빼도 돼요, 가간법. 제가 이 얘기를 가간법으로 해도 충분히 y 사라지니까 되는데 이 얘기를 고3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끝까지 그거 안 바뀌고 그냥 계속 하시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그냥 가간법으로 써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D0 말고 이거의 꼭지점의 y좌표 0이어도 됩니다.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꼭지점을 사용할 거예요.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 0이어도 실근 하나만 갖게 되죠. 하나만.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0이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도, 그래서 고3 때 나중에 고2, 고3 가면 다 저걸로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식을 그렇게 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판별식을 써가지고 4분의 D 쓰는데 꼭지점의 y좌표 0이니까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보이죠, 그죠? 그럼 이게 꼭지점의 y좌표인 거죠, 그죠? 뒤에가. K는 그냥 2인 거죠. 그냥 암산으로 3초 만에 단문. 일부러 이렇게 돼요. 일부러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그냥 판별식만 주구장창 쓰고 있는 거죠, 판별식만.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면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날 거고, 그러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서. 아니, 방정식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계속 함수 얘기합니까? 함수가 방정식이야? 그치? 함수가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함수고. 뭐 2번까지는 별거 없는 거고. 자, 얘네들 다 지금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에요. 이거 웃긴 문제인데. 여기가 A가 A, B래요. 꼭지점은 0, -b래요. 여기가 꼭지점 0, -b랍니다. 그리고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지나는 점이 원점인 것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A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GX랑 FX가 A에서 이렇게 만난대요. A가 교점이랍니다. A, B는 양수라고 그랬고요. O는 원점이다 했는데 B가 2래요. 네, 웃기지. 아니 그냥 여기 2라고 가르쳐주지. 괜히 뭘 0, A, B라고 그래. 0, 2라고 가르쳐주지. 그죠? 이거 무슨 장난이야. fx는 gx의 두근의 차가 6일 때 두근의 차를 줬네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두근의 차를 줬습니다. 방정식 fx는 0에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기본 풀이를 좀 볼게요. 그냥 서술형 풀이, 서술형 풀이. fx는 꼭지점의 좌표를 아예 가르쳐 줬으니까 최고차항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A를 많이 쓰는데 A라는 미지수를 여기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A는 쓰지 말고 K라고 합시다. K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얘가 A,2를 지나거든요. A,2를 지나니까 A를 대입했을 때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KA제곱 마이너스 2가 2이니까 K는 A제곱분의 4네요. 미지수 더 많이 설정할 필요 없죠.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가는 게 좋죠. 이렇게. 그 다음에 GX는 원점 지나는 것도 알고 A, 2 지나는 것도 아니까 기울기 A분의 2 그리고 원점 지나는 거니까 그냥 GX는 A분의 2X네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식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식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다음에 이 방정식을 만들려니까 방정식 만듭니다.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과정 착하게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제 두근의 차가 6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합시다. a제곱 하나씩 다 곱하고 2로 한번 나눌게요. 그래서 2x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ax 될 거고 마이너스 a제곱 되겠네요. 두근 차가 6이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 두근 차까지는 외우세요. 이번 시험에서는 역수근의 합도 외워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까지도 암기력 괜찮으면 거기까지 외워주시면 계산 속도 훨씬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암기력 좋으니까 그렇게 외울게요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외워주세요. 2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플러스로 바뀌죠. A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9a제곱이니까 그냥 3a로 나오겠네요. A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6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4.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4 집어넣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4 집어넣으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 이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런 것 정도는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수능에서도 쓰거든요. 이 gx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gx가 그냥 mx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fx가 얘가 이제 뭐 a, b 쓰고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들을 연립해 볼게요. 연립해 보면 px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r 돼서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P랑 R이 여기 P랑 여기 R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랑 얘를 비교해보면 이 두 근의 곱과 이 두 근의 곱은 서로 같아요. P분의 R, P분의 R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원점 지나게 되면 두 근의 곱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얘의 두 근의 곱이 얘의 두 근의 곱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수능에서 쓰여요. 저번 때 3차 함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3차 방정식하고도 얘기했었고 3차 함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3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나중에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쓰여요. 연립을 해봤자 얘랑 얘랑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 근의 합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연립해봤자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3차 방정식, 그 3차 함수를 3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세 근의 합과 직선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의 세 근의 합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냥 세근의 합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남은 근도 더 빠른 속도로 찾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원래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 연립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때 바뀌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근과 계수 중에 뭐는 그대로 유지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수능에까지 계속 가져갈 사고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그냥 그렇게 봐도 된다 이거예요. 두근의 곱 2분의 마이너스 a제곱. 근데 a가 4니까 16 마이너스 8. 따로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서 또 확인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두근의 곱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근의 차가 6이다. 교점의 x좌표가 두근. 두근의 차가 6이다. 교점의 x좌표가 두근. 그래서 교점의 x좌표의 차가 6이다. 이런 것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a-6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어떤 두 식을 연립해요.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요. 한방부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린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연립해서 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봐버려요. 이거를 함수라고 봐버려요. y는 해서 함수로 봐버려요. y는 해서 함수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x절편이 교점의 x좌표거든요. 이 함수의 x좌편이 교점의 x좌표예요. 이놈이 결국 a와 6만 a-6 그죠? a-6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화면이 닫혔네. 화면 좀 잠깐 열고. 요 길이 얘와 얘의 차 그 길이가 똑같이 여기서도 그대로 유지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같은 숫자 0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0 집어넣어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수능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을 쓱 구해서 만약에 내가 이 길이를 안다. 얘를 연립해서 하나의 3차 함수로 생각할 거다 했을 때 요 좌표, 거기에 해당하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나중에 수능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야,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자, 여기가 무슨 t라고 칩시다. t라고, x좌표 t라고 치면 우리는 지금 gt에서 ft를 빼는 거거든요. 오케이? gt에서 ft를 빼면 이 길이가 나와요. gt 빼기 ft. y좌표에서 이놈의 y좌표 빼면 되죠? 그래서 이 길이가 gt 빼기 ft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gx에서 fx를 빼서 식을 하나 연립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다 t 대입하면 gt 빼기 ft잖아요. 같은 숫자 나와야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연립해서 이걸 하나의 함수로 막 바꿔버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자유롭게 함수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어려웠죠? 이 함수 얘기했다, 저 함수 얘기했다, 막 함수 막 바꿨다, 갑자기 y 붙였다, 뺐다 막. 시연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지요? 조금? 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 관계 한 번씩 꼭 좀 다시 보세요.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연립방정식 풀 거 아니야, 그지? 설마 그려서 자로 재겠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린 다음에요. 교점 자로 이렇게 살짝 재볼게요. 이런 거 안 할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연립해서 아싸! 이렇게 풀 거잖아, 그지?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이 교점입니다. 그래서 3 집어넣으면 9, y는 9니까 3,9.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y는 1이니까 마이너스 1,1. 자, 선생님 제가 교점 좌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y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이놈의 x절편을 구해버릴게요. x절편 구하려면 뭐 해야 되죠? y자리에 0 대입하고 x값 찾아야 되죠. y자리에 0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식 되잖아요. 그 이놈의 x절편이 얘네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때 두 함수를 연립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함수의 x절편을 구해도 결국은 똑같은 x가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를 구하는 건데 이걸 연립해버려서 한 함수를 바꾼 다음에 그 한 함수의 2차 함수 되겠죠? 2차랑 1차랑 연립하니까. 그러면 x절편을 구해도 이놈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6-a-6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0에서 이 거리가 2입니다. 이 길이가 2예요. 그럼 얘도 0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0이 어딘가 있다고 치면 이 길이는 똑같이 2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까 그건 여기 있어. G0 빼기 F0. G0에서 F0을 빼면 됩니다. G0에서 F0을 빼면 됩니다.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X에 0 대입하면 G0 빼기 F0. X가 0일 때 G0 빼기 F0? G0 빼기 F0? 이렇게 똑같네? G0 빼기 F0, G0 빼기 F0? 똑같네, 얘랑? 이거랑 똑같네? 그러면 이 함수의 X 0일 때의 Y좌표가 G0 빼기 F0. 저거랑 같다, 이거죠. 저것도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고1 여러분들한테 고2, 고3 거를 계속 미리 훈련을 시켜요. 안 하다가 고2 때 갑자기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계속 훈련되면 나중에 고2 때는 실제로 봐요. 요번에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못 보다가 못 봐요. 못 봅니다. 근데 고1 때부터 제가 이런 함수를 보는 훈련을 계속 시키거든요. 나중에는 지금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봐요. 1년 좀 넘게 훈련시켰더니 고2 애들도 이게 무슨 관계인지 봐요. 고2 애들도 이게 무슨 관계인지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죠? 처음 보는 함수 나오니까, 그죠? 이상한 함수 나오니까. 고2 애들은 이걸 배우거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볼 수 있어야죠. 얘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네.
이런 거는 볼 수 있어야죠. 얘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네. 이게 이제 Y는 로그 AX 플러스 K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게 고3 준킬러 문제예요. 고3 모의고사, 요번 3월 모의고사 준킬러 문제.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볼 수는 있어야죠. 얘를 세로로 2배 했네요. X축과의 거리 2배네요. 이런 것들 이제 고2 애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1년간 훈련시켰더니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 되게 문제 엄청 쉽고, 아니면 여기서 15분 그냥 똥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연립하고 어쩌고저쩌고 디랄디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여기서 이 문제 하나에 15분. 이거 보면 엄청 쉽게 그냥 툭툭툭 아싸 이 곱하기 얼마. 제가 미리미리 고1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지금 3월 모의고사 제가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죠? 지금 고2, 고3 애들은 모의고사 1등급짜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고2, 고3 애들은 1등급들 나오고 있어요. 저기다 붙여놨어요. 요번에 2등급, 3등급 올라간 애도 있어요. 3등급 올라간 애도 있습니다. 기본 풀이는 조금 귀찮습니다. 뭐 사용한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건 심화 문제라고 3개 붙어있어요. 애들 엄청 틀렸는데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건 여러분들 수준에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쭉 따라가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쫄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쭉 따라하면 돼. 자, 4번. px는 3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 q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p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qx 더하기 mx 제곱은 0이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여라. 연락 복잡하게 줬는데 2차 방정식이라는 힌트까지 줬어요. 그래서 근이 2보다 작게, 2보다 크게. 근의 분리하는 거죠.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죠. 근과 실수의 크기 비교. 근과 실수의 크기 비교 문제를 근의 분리라고 해요. 근의 분리. 그래서 이제 근의 분리가 가장 방정식의 성질 중에서는 가장 고난도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함수값 판별시대 지추, F, D, 그 다음에 P, 이렇게. 뭐 PDF로 외우시면 쉽게 외워주시죠, PDF. PDF 파일 다 알지? 어크로벳이던가? 발음은 뭐, 수학선생이니까 이해해주고. 자, 근의 분리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예요. 근데 어렵게 된 건 아니야. 식을 정리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이라고까지 가르쳐줬기 때문에 3차항 사라질 거라는 건 그냥 뻔한 얘기예요. 3차항 사라질 거라는 거는 뻔히 그냥 알 수 있어. 얘야 뭐 공식에 있는 애죠? 그치, 승혁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빼기 3x제곱 빼기 3 사라졌죠, 이렇게. 그래서 mx제곱 정리합니다. 더하기 x 11에서 빼기 3이니까 8.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이거 말 붙여줬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전교 1등 하는 애 틀려왔어. M은 0원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란 말을 붙여줬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m은 0은 아니에요. 얘는 최고차항의 미지수라 최고차항 미지수죠. 그래서 한근은 2보다 크고 한근은 2보다 작다 했으니까 2가 있으면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x절편,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x절편, 실근은 x절편. 그래서 이걸 2차 함수라고 제가 바꿨을 때 y는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라고 바꿨을 때 최고차항이 미지수라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모양을 몰라요 저희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그러면 케바케 해야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 나누기. 그래서 일단 m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x절편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게 할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m이 양수인 상황. 그러면 x절편 하나는 2보다 큰 수고 하나는 2보다 작은 수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수 값은 일단 2일 때는 음수가 돼야 되네요. k x 2일 때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 그럼 2를 대입해서 4m 함수 값입니다. f2 음수라는 조건 4m 플러스 10이 0보다 작습니다. 근데 얘는 안 되네요. m이 양수인데 4m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 이게 양수인데? 그죠? 이건 안 되네. 이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구나. 그럼 이제 m이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인 케이스를 봐야 되겠네. 위로 볼록인 케이스라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x절편 하나는 2보다 큰 수 나오고 하나는 2보다 작은 수 나오네요. 그러면 함수값부터 생각할게요. f2는 양수여야 됩니다. 일단 x가 2일 때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4m 플러스 10이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m은 음수예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되겠죠? 선생님 판별식과 대칭축까지 쓰라면서요. 그래 판별식과 대칭축도 생각해 볼 건데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x가 2일 때 y좌표가 양수라면 위로 볼록인데 2일 때 양수라면 위로 볼록이니까 어떻게 꼭지점이 그려진다 치더라도 무조건 x축과의 교점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판별식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D는 필요가 없네. 자, 그리고 대칭축도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죠. 2에 대해서 대칭이던 2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대칭이던 2보다 큰 수에 대해서 대칭이던 간에 어차피 2보다 큰 수 하나, 2보다 작은 수 하나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죠? 따라서 선생님 대칭축도 필요가 없네요. 이걸로 끝이네요.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쓴 건데요. 저는 이걸 잘 안 써요. 저는 이걸 잘 안 쓰고요. 저는 항상 재구성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얘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m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놓고 얘는 뭡니까? y는 m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의 교점을 x좌표를 구해봅시다. 선생님 제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대입법을 써서 이렇게 쓱 대입한 식이 이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x값을 구하면 그게 이 교점의 x좌표입니다. 맞죠? 똑같은 식, 그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무조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점이 생기죠. 아래로 볼록이면 교점이 생기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위로 볼록이어서 m은 음수고,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니까 여기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니까 2일 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교점에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려면, 교점 x좌표 하나 2보다 작고 하나 2보다 크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2보다 작은 수가 돼버리니까, 그죠? 이건 안 됩니다. 요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생님? 얘와 얘의 위치 관계로 확인하면 되죠. 위치 관계. 2일 때의 좌표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죠? 2일 때의 좌표가 4m이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 나오죠. 당연히.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이걸 하실 줄 알아야 돼. 나중에 3차, 4차는 판별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 그냥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야. 다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야. 3차, 4차는. 다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야. 이 방정식에서 갑자기 얘를 넘긴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양변에다 각각 y를 붙인다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봤자 상관없어요. 자, 이걸 저는 재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재구성. 여러분, 이과 갈 학생들은 그냥 방정식이나 함수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재구성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발상들이 아주 자유롭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갇혀 있어서 나는 무조건 이걸 방정식으로만 풀겠다. 이런 발상으로 가시면 나중에 수능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고득점 문제 절대 못 풉니다. 이 재구성이 아주 자유롭게. 저는 이렇게 가볼 거예요. 저는 8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y는 mx 제곱 플러스 x, y는 마이너스 8. 이놈의 교점 x좌표를 구해볼게요. 이게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저는 왜 x까지 넘겼냐? 여기 m이라는 미정계수 값을 구하고 싶어서 여기다 자꾸 주렁주렁 뭐 달면 힘드니까 알고 있는 새끼들은 그냥 다 넘겨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이과 갈 학생들은. 그리고 이과를 안 간다 치더라도 수투에서 이게 계속 이루어져요. 3차, 4차에서.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잘 만든 문제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5번은 그냥 최소값 넘어가도 되겠죠? 5번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죠? 수능민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도 냅니다. 점수 낮게.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재밌죠? 그렇다 치고 6번도 그냥 기본 문제. 꼭지점 2인 거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0에서 최대겠네요.
얘가 더 멀죠? 2칸, 얘는 1칸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0일 때 최대값이 12, A가 그냥 12, 이렇게 암산하는 문제죠, 암산.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생길 거고, 당연히 2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고.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7번도 학생들이 식 만드는 거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뭐, 그냥. A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이 이차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수선발 B라고 하는데 5B랑 AB를 더한 것 이거랑 이거를 더하래요.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쳐줬어 뭐. 아유. 꼭지점 그냥 쓱 보면 A죠. 두근의 합 나누기 2로 구하셔도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죠. 그래서 그냥 이거랑 이거 더하면 되죠. 식 만드는 것 때문에 근데 푸는 거는 그냥 학생들이 식을 만드는 걸 어려웠나? 얘도 그냥 아유 이게 왜 심화야? 왜 심화로 이것도 심화로 분리해놨어? 전개해서 최대 최소 구해도 되는데. 야 지호야, 같은 부분 보이니까 뭐 하고 싶어지냐? 그렇죠. 치환하고 싶어지죠? 잘했어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치환했을 때 구간 t 범위 x의 제한범위 있으니까 t도 제한범위 있겠죠? 2x-1이 t니까 2배 하고 빼기 1하면 t는 1에서부터 7까지인가요? 그냥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이 2에서 형성되죠? 꼭지점 2 7일 때 최대겠네요. 2에서 최소고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9번. 이런 것, 이제 식 만들기 조금 복잡하게 됐어요. 미지수 설정부터 조금 135도 벽이 있고 길이가 150m인 철망을 쳐서 울타리를 직사각형 모양하고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농장 2개를 이렇게 만든대요. 농장 X의 넓이가 농장 Y 넓이의 2배래요. 이 넓이가 2배랍니다. 농장 Y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냥 최대 최소 내면 너무 쉬워하니까 활용 문제죠. 문장제. 뭔가 미지수를 하나 설정할 건데 어디로 설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문제 자체가 좀 더러워서 거의 비슷해요. 150-2x 되겠죠?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 설정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넓이 구하려면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 그냥 문자를 하나 더 설정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y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얘가 필요하니까. 여기 x 135도라 여기가 45도가 돼서 그만큼도 x인 거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150에서 그래서 x를 하나, 둘, 세 개를 빼고 150에서 x를 세 개를 빼고 y도 하나 빼고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전체 철망이 150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을 알고 있냐?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입니다. 라는 조건을 아니까 x에 150 마이너스 3x 플러스 y를 한 게 2배의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윗변 y에 아랫변을 더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분되고 x도 하나씩 약분되죠. 0은 아닐 테니까 여기서 x, y 관계식 찾아내면 되죠. 150 3x 넘어오니까 4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넘어오니까 3y 되겠네요. y 없애고 x로 갑시다. 한 문자로. y는 50 마이너스 4x인데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4x. 농장 y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이거 더해서 x 곱하고 2로 나눈 거라 식 만들어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었죠? 이놈이죠? 2분의 x에 여기 2y니까 y 자리에 50 마이너스 3분의 4x 대입하고 더하기 x. 이거 이제 최대값 구하니까 꼭지점에 y좌표 찾아내면 되죠? 식 더럽지?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미지수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가운데 중점을 딱 잡고 중점을 잡아요. 중점. 여기를 x라고 하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다리꼴의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죠. 그러면 2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2x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더 편한가요? 그럼 굳이 꼭 무조건 이게 더 편한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 거의 비슷한 식이 나옵니다. 식은. y의 넓이가 조금 더 편해지긴 하겠죠. y의 넓이는 얘랑 제 곱한 거니까 x 곱하기 y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제가 그려놓은 노란 직사각형의 넓이랑 완전 똑같게 되니까 이런 발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미지수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뭐 그냥 그래프 다 줬으니까 그래프 다 줬어요. 그래프 다 줬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려서 교점 3개인 상황만 찾아내시면 돼요. y는 t라는 직선을 그렸더니 쟤하고 만나는 그래프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예요. 하나 그려놓고 얘는 꼭지점 x좌표 1, 1,2를 그려놓고 위로 볼록입니다. y는 t는 x축의 평행한 직선. 교점의 좌표 3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여기 꼭지점 지날 때네. 그러면 교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교점 지날 때네. 여기 교점을 지나면 교점의 x좌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 교점을 지날 때도 되겠네. 이렇게 지나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꼭지점을 지날 때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여기도 지날 때도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별 문제 아니었고요. 그냥 이차 함수 기본적인 해석하는 거,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점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그런 거 물어본 거고요. 11번 얘는 심한데, 문제를 다 보려면 그림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서 그림을 띄워놓고 보게. 자, 2차 함수 나와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0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직선은 여기 다 표시해 놨으니까 됐고, 위에 한 점 t가 있는데 직선 위에 한 점 a가 있는데 이놈의 x좌표를 t라고 하고 y좌표를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라 하자. a를 지나고 y축 평행 직선이 f랑 만나는 점 b, 그 다음에 b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f하고 만나는 점 c, 그 다음에 a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c와 만나는 점,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따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 자, 거기까지는 살짝 보여주고,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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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라 하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식 만들어서 최대 최소 구하는. 학생들 이런 거 식 만들어서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어려워하죠. T가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돼 있는데 T를 대충 이런 데 설정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직선 위의 점, 이거를 저희가 A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AG라고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이지? 예. 그게 F랑 만나는 점 B로 하세요. 여기가 B. B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C. 교점 C. C 지나고 평행한 직선 만나는 점 D. A, B, C, D 둘레. 식 만들라는 문제인데 그냥 설명할 것도 없어. 식만 만들 줄 알면 돼.
교점의 y좌표 구하시면 되겠죠, y좌표. 그러면 이제 둘레 구할 거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좌표 t니까 t 대입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빼시면 되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에서 얘의 y좌표는 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을 빼면 마이너스 t를 뺄 거니까 12t 10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가로만 더 구하면 됩니다. 가로는 저희가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대칭을 이용해서 돌지 말고 돌지 마. 가로 도는 거 아니야. 대칭으로 구하는 거야. 예, 대칭축이 2분의 11이에요. 2분의 11. 여기 대칭축이 2분의 11이야. 그래서 대칭은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2.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입니다. 그러면 얘랑 더한 것은 11. 그러면 얘랑 더해서 11이려면 얘는 11 마이너스 t여야 되겠네요. 그래야 11 마이너스 t와 t를 더한 게 11이 되겠죠. 대칭으로 구하는 거예요. 대칭으로 가로는 교점 연립해서 구하는 거 아니고 연립해서 구하면 망하는 거야. 자, 빼면 11 마이너스 2t. 다 됐네요. 가로둘, 세로둘. 저것도 2배하고 이것도 2배해서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2t 제곱에 이거 2배니까 24에 2t 더하니까 22? 아, 저 이거 2개 더해야 되지. 2개. 4t 더해야지. 4t,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2개, 24, 2개, 마이너스 4t, 20t. 2개니까 마이너스 40. 2개니까 22. 마이너스 40에 22니까 마이너스 18. 꼭지점 5에서 생기겠네요. 5에서. 그죠? 두근의 합 2분의 20해서 10 나누기 2 하니까 5. T5에서 꼭지점 생기고 그때가 최대값이겠죠. 구하는 건 생략. 5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 식 만들어서 푸는 것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정답률이 낮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이거 식 만드는 거야. 뭐 t까지 다 정해주고 y전 다 정해졌네. y좌표 구해서 빼면은 그냥 세로 길이 나오고 요거 정도는 대칭으로 보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이걸로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y좌표 똑같으니까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저 점의 y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거는 y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예! 해가지고 x좌표 찾는 거죠. 그러려면 너무 힘들고 대칭으로 보시고 대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까지 또 있네? 12번. 얘가 조금 어려워요, 얘가. 지금 여기에는 킬러까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다 맞추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서울대 의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6, 8, 10짜리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대요. 당연히 여기 직각이죠. 피타고라스는 3, 4, 5. 두 꼭지점 A, B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2원, 5원, 5투가 서로 외접하고 있대요. 여기서 접한대요. 변 AC와 5원의 교점 P, 변 BC와 5투의 교점 Q. 그러면 좀 다
찍어서 점 이름까지 다 표시해 줬고요. PQ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PQ 제곱을 구하래. PQ 제곱. 이제 미지수부터 설정해야 되겠죠? 미지수부터 설정해가지고 식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오케이? 미지수 어디로 설정할 거냐?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이죠, 뭐. 아무 반지름이나 하나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문자 많이 쓰는 거 안 좋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6-x겠죠? 뭐 이딴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PQ제곱을 이제 X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될 건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의 문제죠. 어떻게 나타낼 거냐. PQ제곱에다가 여기 직사각형도 나와 있어요. 그럼 혹시 피타고라스 쓰는 건가? 혹시 피타고라스?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PQ가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을 뭘 찾아야 되겠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저는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수선을 한번 그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저 길이와 저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구나.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긋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선 그어도 될 거예요. 되긴 될 겁니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빨간 선 두 개를 x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될 거니까 빨간 선 두 개를 x로 나타낼 건데, 우리는 이제 원이니까 중심 반지름에서 보통 여기를 x, 반지름을 x로 놨습니다, 제가. 여기가 x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10-x란 얘기고, 점점 빨간색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도 수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랑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대 6이니까 5분의 3이거든요. 여기도 5분의 3이어야 되겠죠? 여기는 5분의 3에 10-x. 아싸! 하나는 됐습니다. 이 빨간색만 x로 나타내면 이제 끝나네요. 방금 본 닮음을 그대로 사용하면 여기는 5분의 4에 10-x인 거죠. 닮음 비례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닮음 비례식 만드는 거 아니야. 다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니까 일정한 비율, 곱셈이야. 다 곱셈. 곱셈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 닮음은 곱셈이야. 나중에 고2 수원에서 등비수열이라는 거 배우거든. 곱하는 수열. 비율은 다 곱셈인 거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등비수열을 굉장히 힘들어해. 다 됐네요. 우리가 구하려면 빨간색. 여기서 빼면 되는데, 여기서 흰색 빼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가 6-x니까 8에서 6-x 빼면 되니까 2 플러스 x죠. 8에서 6-x를 빼니까 2 플러스 x. 2 플러스 x에서 이 새끼를 빼면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좁으니까 여기다 2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4에 10-x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써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PQ의 제곱인 거죠. 여기다 수선 긋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수선 그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로 얘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 제곱이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여기도 이제 또 닮음이죠. 여기도 수직이니까 수성 그은 거니까. 수성 그은 거예요?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도 닮음인 거죠. 한 각이 공통으로 똑같으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식 정리하는 건 넘어가자. 이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인데 숫자가 더러워. 잠깐만. 조금만 정리한 다음에 조금만 얘기할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고 나중에 계속 쓸 거거든. 5분의 4x죠. 5분의 4x. x니까 5분의 7x. 그 다음에 2에서 5분의 8을 빼는 거니까 5 약분해서 8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걸 제곱해야 되거든요. 5분의 7로 5분의 4 맞지? 10대 8이니까 5분의 4. 오케이. 아까 내가 한 것보다 왜 더 식이 복잡해 보이지? 빼기 잘못했나? 8에서 6 빼기 x를 빼니까 2 더하기 x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얘를 빼니까 5분의 9냐? 쏘리. 5분의 9네, 그죠? 5분의 9.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것보다 더 복잡했구나. 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고 더할 거거든요. 여기서 5분의 3을 이렇게 빼서 5분의 3 빼니까 얼마냐? 이 10이냐? 얘가 이렇게 정리되나요? 맞아요? (5분의 3들을) 바깥으로 빼버리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합니다. 그게 조금 더 편해요. (5분의 3들을) 바깥으로 빼버리고 25분의 9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버리고, 그래서 나머지들만 정리하면 편하죠. 9x제곱, x제곱 10x제곱이고,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그러면 대칭축 4라는 거 보이죠? 그죠? 합, 두근의 합 나누기 2. 그래서 아예 여기다 4 대입하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4인 것만 미리 빨리 찾아가지고 4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게 숫자가 조금 더 예쁘려면 5분의 9로 빼면 조금 더 예쁜데,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 5분의 9로 빼면 얼마죠? 6 될 거니까 일단 5는 있어야 되고 6 될 거니까 3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2 맞아요? 5 약분되고 3 약분되면 6 3분의 10. 네, 이렇게 되면 분수가 나와. 그래서 숫자가 예쁘게 나오진 않아. 숫자를 예쁘게 주진 않았어, 문제 출제자가. 좀 예쁘게 주지. 근데 숫자를 예쁘게, 저걸 예쁘게 주려면 여기 6, 8, 10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6, 8, 10을 깔끔하게 주기 위해서 얘가 나중에 조금 그런데 대칭축 4라는 거 금방 찾기 쉽거든요. 암산도 가능하죠. 10x제곱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80. 4에서 대칭축 생기겠구나. 4, 그냥 4 넣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저것도 무슨 공식 하나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 뭐. 이 정도나 기억해 두시면 뭐.
이런 거는 아시죠? 알파에서 꼭지점, 베타에서 꼭지점. 알파에서 대칭, 베타의 대칭. 그 두 개를 합친 함수. 얘는 어디서 대칭이다. 이 정도는 아시지? 여기 대칭이죠? 네. 전개 보면 그냥 아는 거고. 몰라 이렇게 될 거니까. 두분의 합 나누기 2. 이 정도는 그냥 바로 기억하고 계시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죠. 저걸로 하려면 이제 이거를 5분의 9로 빼야 되는데 숫자가 아주 더러워. 별로 예쁘지가 않아. 숫자들이 예쁘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얘를 5분의 9로 빼면 얘네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또 숫자가 여기서 또 숫자가 남게 되고 예쁘지가 않아. 빠른 속도로 그냥 암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학생들이 이 생각을 못했으면 이제 못 푸는 건 힘들죠. 직각삼각형도 나와 있고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데다 수선 긋거나 이런 데다 수선 그어서 피타고라스 한번 해볼까? 피타고라스. 그 발상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닮음 이용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12분이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뭐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다 푼 애는 금요일, 목요일 날 풀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 이거 끄고 가야지. 안고 갈 뻔했네.